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이제 현대 독일 사이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만 우리가 이 그 독일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나 사회에 대해서만 하면은 또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조금 심도 있는 내용도 같이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독일 각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나 또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독일에 가볼 만한 명성지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런 내용도 중간중간에 소개하겠지만 또 이제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의 통일과 관련해서라든지 우리가 아직 독일과 비교할 때 통일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데 독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도 알고, 그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수업을 할까 합니다. 물론 독일의 근현대 간단하게 근현대 역사를 개관한다든지 또 정치와 사회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조금씩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독일이 유럽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고 유럽에서 어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또 독일 주변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 비춰주고 있는 게 지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둘 다 패전국이지만 독일은 과거를 잘 극복하고 주변 국가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아시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있죠. 아직도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국민성 이유도 있겠지만 또 지리적인 위치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섬나라니까 주변의 바다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 떨어져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지금 전체 지도가 안 나왔지만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면 주변에 지금 요 북쪽에는 물론 그 바다하고 이렇게 있지만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럽 대륙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독일이 중부 유럽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사실은 딱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볼 때 독일이 주변국과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상생해야 독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마 위치도 영향이 있고 물론 국민성도 독일 사람들이 좀 정직하고 뭐든지 철두철미한 국민성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지리적 위치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의 뭐 다양한 뭐 정치, 사회, 교육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도 보겠지만 독일 주변의 이런 국가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도 가끔씩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뭐 너무 깊이 있는 내용 할 필요 없고 독일이라는 국가와 국민, 지리적 위치 이런 내용을 먼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지리적 위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중간이고 그래서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 국제공항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부 유럽인데다가 프랑크푸르트가 또 독일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리적 요충지로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하고 비교해서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인지도에서 조금 더 높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독일 연방공화국은 순수 독일어로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보통 줄여서 BRD를 하죠.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보면은, 자, 요 지도가 조금 더 잘 나와 있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먼저 봅시다. 자, 요 덴마르크, 이게 이제 덴마크죠, 덴마르크. 요 북쪽에서 요 덴마크와 뭐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오스트제 동해인데 사실은 북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폴란드, 그죠? 폴란드죠. 폴란드가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쭉 보면 체시 레프블리크, 체코공화국, 체코죠. 체시 레프블리크. 그 다음에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웨스트라이히,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슈바이츠, 슈바이츠, 욕정들이죠. 예. 스위스가 우리 예전에 그 몇 년도 월드컵입니까? 스위스한테 2대1로 졌잖아요. 우리가 못해서 진 것보다는 그 심판이 스위스 편을 많이 들어줬죠. 왜 그랬습니까? 스위스 출신 피파 회장,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이 스위스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스위스가 조금 싫어졌어요. 슈바이츠입니다. 슈바이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면 프랑크라이히, 프랑스입니다. 그죠? 프랑스. 그 다음에 룩대는 뭐예요? 룩셈부르크. 그죠?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벨기 됐죠. 벨기엔이라죠. 독일어로. 벨기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니들란드. 우리가 2002년 이후로 왠지 가까워진 나라. 그죠? 히딩크 때문에 네덜란드입니다. 니들란드. 이렇게 보세요. 쭉 덴마크부터 중간에 이제 노르트제와 오스트제, 북해와 이게 이제 북해인데 오스트제도 사실은 북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스트니까 동쪽 해가 동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독일 입장에서 보면 북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유럽연합 EU와 나토 회원국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교량 역할 딱 중간에 위치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의 덴마크와 국경을 접하는 주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입니다. 이 전체 주가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고 동쪽에는 옛 동독에 해당되는 메클렌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포머른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란덴부르크가 폴란드 국경선과 마주하고 있죠. 폴란드 국경선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 여기 나와 있죠. 브란덴부르크입니다. 베를린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체코는 이제 독일의 작센주와 가장 땅이 넓은 바이에른과 국경을 이루고 있죠. 체코. 체시 보면은 바이에른주 독일 남부에 그다음에 작센주 조금 주로서는 작지만은 작센주와 그다음에 바이에른 이렇게 체코와 이제 국경선을 이루고 있고 바이에른 남쪽에는 웨스트라이히 오스트리아와 쭉 보세요. 굉장히 좀 길죠. 상당히 길게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죠. 또 남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스위스 슈바이츠가 있죠. 오스트리아 슈바이츠 스위스는 전부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완전 독일어 표준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독일어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문화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사에 대해서 배울 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사실은 같이 다릅니다. 그죠? 같은 민족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바덴-비르텐베르크 위쪽에 라인란트 팔츠주가 있죠. 라인란트 팔츠. 바덴-비르텐베르크, 라인란트 팔츠. 이게 이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렇게 다 국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그죠? 이렇게. 자, 전체적인 줄을 이렇게 받고 중간에 이제 뭐 헤센이나 튜링헨이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니더작센주는 네덜란드 옆에 위치하죠. 자, 이렇게 독일 전체 주는 16개 연방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도시주와 국도 중심부에 위치한 헤센, 튜링겐, 작센, 이 제외하고는 헤센, 튜링겐, 작센, 안할트 요 세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른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죠? 독일 영토가 총 면적이 뭐 약 한 35만 7천 제곱킬로미터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옛날 서독 면적이 영국과 비슷합니다. 지금 통일이 됐으니까 훨씬 커졌죠. 독일과 크기가 비슷한 나라는 이웃 나라인 폴란드가 지금 여기 잘려 있지만 독일과 크기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일단 북쪽에서부터 내려옵시다. 북해에서 이제 알프스 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독일이 지형이 매우 다양한데 자 북부 독일은 보통 독일어로 다스 노르트 도이치 티플란트랍니다. 티프 하면 여러분 깊은 할 때 그 티프 알죠? 독일어. 란트는 영어의 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 독일 저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국토 대부분이 이 중부는 산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맥들이 많고 남부 독일에는 알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남부 독일이 알프스 산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 보고 뭐 오늘 첫날이라서 막 이렇게 지형적인 특징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그래도 독일 요 북부 슐레스비 홀스타인 보면 킬하고 류벡이 제일 큰 도시니까 킬과 류벡을 한번 가봅시다. 먼저 킬 작은 도시지만 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북쪽에 작은 평화로운 작은 도시입니다. 킬이. 제가 얼굴에 나오네요. 자, 커튼을 내렸는데도 제가 좀 비칩니다. 예.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 이 유럽에서는 기차 여행이 참 낭만적이에요. 독일어로 로만티슈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유럽에 뒤에 뭐 갈 기회가 있다면은 기차 여행을 통해서 국경선을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으면은 다른 나라로 간지 잘 몰라요. 나중에 내려서 사람들은 말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독일이 아니구나, 뭐 프랑스구나, 폴란드구나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도 여러 유럽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좀 막 경박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계통 사람들이고 이탈리아나 저 남부 유럽 조금 묵직하고 좀 말수 적고하면 이제 노르트 도이칠란드 북독일이나 또 노르트 오이로파 북유럽 쪽 뭐 이런 사람들이고 조금 성향은 달라요. 자, 기차 타고 개인이 이제 여행하면서 찍은 거라서 개인의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잘 나오게 하면 완전히 어두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밤이 아니고 오전 시간이라서 커튼을 내렸는데도 그래요. 자, 북해 느낌이 납니까? 저는 독일에 있을 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딱 54세인데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한 20, 중간에 독일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 독일에 있다가 이제 국내로 오고 나서는. 그래서 아마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북해에 갔을 때 상당히 물이 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다리죠. 네. 또 제가 나오네요. 이게 2018년도에 찍은 겁니다. 지금 날짜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독일도 모르겠어요. 봉쇄도 되고 해가지고 사람 인식이 드물 것 같아요. 한가로운 시골 느낌이 나죠. 킬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Just because caring is loving and loving is caring. 깨끗하죠. 독일에 가보면 좀 깨끗하다는 느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좀 국민성 자체가 그죠? 뭐든지 철두철미한 느낌이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부 때도 독일에 이제 자매기름 맺은 그 괴팅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국에서처럼 처음에 갔으면 잘 했는데 올 때 전부 다 급하게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정돈 안 하고 오니까 그 며칠 뒤에 독일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리정돈 안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래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숙박업소에 머물렀을 때 나갈 때 항상 정리정돈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 찍어서 햇빛도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1년에 3개월 정도만 일조량이 햇빛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무 좋다고 하는 게 햇빛이 풍부하고 날씨 좋은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공부하다가 날씨가 좋으면 전부 밭에 밭이란다 잔디밭에 나가서 우통 벗고 막 해바라기가 됩니다. 햇빛을 온몸으로 받고. 그래서 햇빛을 귀하게 여기는 국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랜 장기 여행을 떠날 때는 햇빛이 많은 남부 유럽이나 또 아시아의 뭐 동남아 쪽이나 햇빛이 있는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죠. 해변이 많죠. 모래톱이 깨끗합니다. 킬 지역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대나 광안리나 뭐 이런 남해 쪽도 그렇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도 좋습니다만 규모가 독일 저쪽이 조금 더 훨씬 넓고 물이 굉장히 파래요. 조금 다른데 뭐 우리 해운대나 광안리도 물론 좋죠. 동해도 그죠?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사람이 안 많아요. 스마일 얼굴을 가렸네요. 개인정보 초상권 때문에.
이런 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음식이 나오네요. 그 이제 북쪽 바다에서는 정어리나 이런 청어류 있죠. 청어류 같이 먹는데 저도 청어 좋아합니다. 청어에 그 DHA가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예. 좀 청어 기름이 그 고소하고 맛있죠. 예. 좀 잔뼈가 많은 게 조금 단점이죠. 이렇게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변을 거니려면 기분 좋아요. 독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박물관이 각 주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박물관의 섬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 역사를 박물관을 통해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역사인 그 히틀러의 만행과 관련된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많죠. 그래서 일본과 다른 게 그런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과 또 거기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이제 독일이 잘하고 있죠. 예. 바다 쪽 관련해서 해양박물관 같은 느낌이죠. 예. Just because, you know. 이게 돌고래? 무슨 공룡 같기도 한데 아마 돌고래 뼈랍니다. Caring is loving and loving is caring. 이게 여러분 남해 독일 마을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독일 그 마을의 집들의 어떤 전형의 색깔이라든지 지붕 모양이나 이런 게 좀 이렇죠. 예. 자, 키일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류벡을 하겠지만 류벡 하기 전에 또 여러분 막 이렇게 관광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독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오늘은 북쪽 지방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그 중부 유럽이 이제 지대가 북쪽이 보통 조금 낮고 라인에서 엘베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의 독일 강들이 중부 산악지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해와 발트해로 이렇게 중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독일에서 가장 긴 강은 여러분 어디예요? 알죠? 독일의 젖줄 라인강입니다. 865km나 됩니다. 그래서 북독일의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서 흘러가는 엘베강이나 또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어서 독일의 상업이나 산업 발달에 큰 몫을 하죠. 그러니까 도나우강 같은 경우에 전체 길이가 2860km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볼가강 다음으로 유럽에서 긴 강인데 독일에서만 길이가 647km입니다. 그러니까 도나우강이 독일에만 흐르는 강은 아니죠. 유럽을 관통하는데 그 중에서 독일에 해당되는 길이가 이제 647km고 그리고 뭐 200km 이상 흐르는 독일 강으로 마인강, 베제강, 잘레, 슈프레, 뭐 네카, 하벨, 모젤이란 말 들어봤어요? 모젤 강변에 와인 유명하잖아요. 포도주, 그죠? 모젤. 그래서 모두 이게 배가 다닐 수 있고 수로로 이용되는 전체 독일의 강과 호수도 길이가 약 6,700km, 강이 4,400개, 호수가 2,300km, 뭐 이렇게 4,400km 강이 호수가 2,300km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독일이 물길을 연결하는 운하가 잘 발달되어서 이 운하들이 이 원자재나 공산품 이런 물자 수송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물론 가장 중요한 뱃길은 당연히 라인강인데 옛날 서독 같은 경우 라인강이 뱃길로 수송된 물자의 약 80%를 담당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강과 운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옛날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뭐 이 독일을 좀 흉내내서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 했다가 그 많은 비난을 받았죠. 사실은 우리나라 강하고 독일 강하고 완전히 다르죠. 규모도 그렇고 우리나라 강은 이렇게 배들이 운송을 할 수 있을 대로 그렇게 길고 넓고 큰 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는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강 바닥에 몇 조를 허비한 바람에 그 돈이면 국민들 뭐 기초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쓰고도 남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은 잘못된 정치 실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독일 운하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리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잔연한 유럽 여행. 자, 맛있는 여기가 들 피셔르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름은 리벡이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찍으니까 봅시다. 리벡에는 이렇게 막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리벡은 좀 특이한 게 일단 구시가지가 그 강 같은 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구시가지인데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이렇게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건너서 보면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홀슈텐 문이라고 어떤 이 홀슈타인이죠? 리벡이라는 어떤 그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딱 문만 남기고 옆에 성은 없고 그 안에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런 거대한 성벽이고요. 주변에는 이제 잔디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공원이 있어서 사진 찍기가 매우 좋습니다. 네, 문을 이렇게 지나오면 시내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정보를 얻어서 리벡의 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여행 가면 맛집이 아저씨가 중요하죠. 추천해준 맛집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양조장이더라고요. 양조장에서 같이 하는 식당이라 맥주가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수제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맛있는 식사와 맥주를 먹고 나왔고요. 보면 저도 독일에 있을 때 감자를 많이 먹는데 감자와 돼지고기 음식이 많죠. 소세지나 이런 게 다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자가 저는 한국 가서도 감자가 확실히 이렇게 그 몸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감자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튀겨서 먹는 것보다 달게 또 먹으면 더 소화도 잘 되고. 이제는 구시가지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일이 정말 더워가지고 저녁 때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늦게 나와서 밥도 좀 늦게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내 중심가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해질녘이 돼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비치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금이 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순간이죠. 여기에는 이런 멋들어진 건물들이 있는데요. 리벡이 원래 그 무역으로 굉장히 성장한, 무역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남아있는데요. 대부분의 독일 도시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파괴돼가지고 그 옛날 시가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처럼요. 근데 여기는 잘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도시가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 동맹 여왕이라고 보통 여기 말하죠. 옆에 있는 이 멋있는 건물은 낮에는 무슨 박물관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아까 그 뭡니까? 시간 늦어서 홀슈타인문은 세계 문화유산, 8시가 유네스코 세계 다가오는데 문화유산입니다, 하늘이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알죠? 맑고 파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는 문을 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들도 다 집에 갔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리벡에는 이제 유명한 작가가 누가 생각납니까?
토마스 만과 하이니히 만, 그 만 형제,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토마스 만 여러분 알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중에, 우리가 물론 괴테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만 토마스 만은 그 이후의 현대 작가 중에 유명한 부덴브루크 일가 이런 게 전부 이 르벡을 배경으로, 르벡의 이제 한 가문 3대에 걸친 거죠. 이야기가 이 르벡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밥 먹는 카페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다들 문도 닫고 사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르벡을 조금 더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독일 요걸 볼까요? 여기 이게 또 브이로그네요. 잠깐만요. 이 내용보다 이걸 봅시다. 구글의 독일 르벡. 여기가 독일 르벡 풍경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9월달입니다. 조금 따뜻할 때죠. 구름과 바람, 전형적인 그 독일 날씨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그렇다. 햇빛이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게 맞네요. 이 슐레스비 홀슈타인 이 주는 전 지역이 목축업을 하는 농경지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해안가에 조성된 그 습지대가 비옥하니까 농업이 기초산업이죠. 북해와 발트 연안도 아직도 그 전통이 살아있고, 최근에는 물론 그 기술 산업이 많이 또 들어와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있죠. 뭐 정보와 통신 분야에서 뭐 약 5,000개 이상의 공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풍력 터빈, 바람을 이용한 터빈이 있는 곳이 이 전기를 만들 때 풍력을 이용한 지역이 이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역에 많습니다. 여러분 풍력을 이용한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 알죠? 우리나라도 몇 개 설치되어 있지만 비용 때문에 많이는 설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관광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북해와 발트 연안 여기 이제 해수욕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국립공원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킬 지역은 배를 많이 만드는 선박 건조로 또 유명한 조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한국 조선산업이 많은 수주를 따고 있지만 독일도 조선산업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그 킬에서 아까 보면은 그 요트 경주라든지 이런 문화 축제도 열리고 킬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조금 줄까요? 어쨌든 슐레스비 홀스타인에 있는 그나마 조금 큰 도시가 킬이나 리벡이지만 중부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광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 박물관이 많고 킬 근처에는 옛날 시골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야외 박물관, 몰프제 야외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바이킹 마을도 있어요. 하이타브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슐레스비 홀스타인 주가 자랑하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뭐 바이킹 영화 많이 봤죠. 그 박물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여름 8주 동안 이 슐레스비 홀슈타인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주 동안이면 2달 아닙니까? 그럼 그 2달 기간 동안에는 이 주 전체가 음악 홀처럼 그죠? 마치 음악 도시입니다. 그래서 음악 홀처럼 변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때 보면은 무대 장치가 보면 외양간이나 마구간 이런 옛날 시골 풍경 이런 걸 재현하기 위한 무대 장치도 있고 뭐 옛날 궁전이나 뭐 이런 것도 무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광도시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죠. 인구가 안 많고. 이제 비가 좀 오네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느꼈지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녀야 돼요. 언제 비가 올지 몰랐어요. 많이 안 오더라도 비가 옵니다. 어중간하게 와도 비가 오고. 자, 아까 그 보던 개인 브이로그 조금 더 보다가 이제 봅시다. 아까 이분 봤습니다. 이런 예쁜 무슨 성당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6시까지밖에 문 안 열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길가에 이렇게 예쁜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는 재미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느꼈지만 독일 차들이 큰 차도 있지만 작은 차들이 많아요. 체격은 이 사람들이 거구인데 오히려 차는 작은 장난감 같이 작은 차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면 차가 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차 비싸고 큰 차를 선호하죠. 그 이제 자기 재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차를 좀 옛날 오래된 차라도 기능만 좋으면 몰고 다니고 오히려 오래된 차일수록 더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몇 년도산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차를 우리가 너무 부유의 상징처럼 차 보고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여기도 무슨 광장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그렇죠. 2018년 진짜 8월에 원래 여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덥지 않고 이렇게 맑지도 않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올해 원래는 여름은 좀 스산한데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에 독일 가면 옛날에 다 우리나라 가을처럼 스산하고 시원해요. 근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독일도 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독일 가면 독일도 더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18년 8월인데 이 사람이 갔을 때 아마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전체 어떤 북유럽, 독일 뭐 어느 유럽 할 것 없이 굉장히 맑고 어떤 더운 날씨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이상 때문이죠 사실은. 원래는 전형적인 독일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이 되게 시원해야 그림 됩니다. 같죠? 네.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게 참 보면 굉장히 좋고 우리는 너무 아파트가 많은데 독일에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안 많죠. 물론 본 게마인샤프트 주거 공동체를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우리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건물들이 또 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에 비해서 아파트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옛날에는 이런 리벡을 둘러싼 문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벡이 이제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문을 다 통과를 했었나 본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가에 부스가 있거든요. 이런 거로 이제 중요했던 도시의 건축물 같은 걸 소개하는 그런 박스도 있어요.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 막 들리죠? 이건 이제 한여름 해질녘의 리벡의 풍경입니다. 너무 예쁘죠?
시간 관계상 제가 소리를 줄이고 예쁩니다. 이, 색감이 참 예쁘네요. 자 이거 보여주면서 동물처럼. 독일 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 800만 가까이 넘죠. 그래서 독일 전체 인구는 지금 뭐 거의 한 1억에 가깝죠 아마. 유럽하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소련이 해체된 오늘날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네, 또 인구 밀도도 독일이 또 높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막연하게 생각해도 북독일 지역 이 슐레스비 홀스타인 주는 관광지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시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독일이나 아니면 북유럽 같은 좀 나중에 자, 소리를 제가 일부러 낮췄고 그래서 독일 통일 이후에 이 제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해당되는 베를린 지역이죠. 그래서 약 500만 명 이상 그죠? 살고 있고 2000년 그러니까 지금 아마 600만 정도 될 겁니다. 더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도시 경계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우리 루르 지역, 라인강 그죠? 라인 루르 지역 산업지대는 1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 지금 슐레스비 홀스타인 이 독일 북쪽 지역 이쪽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옛날 서독 지역이 구동독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독일도 낮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독일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낮추고 풍경을 보여주면서 아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에 많이 그때 오면서 독일도 처음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돈을 벌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서 돈을 벌러 왔는데 본국으로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터키 쪽이나 이쪽에서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지만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 쪽에서 많이 왔는데 터키인 뭐 이슬람 이주민들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독일에 거주하니까 이제 거의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고 또 문화는 이슬람 문화, 자기 부모님 문화도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체성 혼란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그 이민자 2, 3세대들이 뭐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차별을 받죠. 취업이나 이런 데서. 그죠? 그나마 차별이 덜한 국가가 이제 독일이지만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도 이민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민자들 비율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여러분 들었겠지만 프랑스에서 특히 그런 갈등이 심했죠. 사람이 살해되고 항상 종교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우리도 지금 다문화 사회고 앞으로 유럽의 사례를 비교할 때 그런 갈등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제 독일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도 할 겁니다. 제가 또 거기에 관한 전문 학술서를 이제 썼습니다. 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책에도 그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앞으로 이제 한 번씩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사람 목소리가 좀 안 들리니까 조금 소리를. 이건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되게 볼 것도 많고 골목들이 진짜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보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북독일 여행하게 되면은 리백 오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사 자, 이 사람 건 이제 요 정도 하고 또 한 사람 저희는 오늘 당일치기로 리백이라는 작은 도시를 그 근처에 올것 같아서 봅시다. 예, 한 사람 그만 더 보면서 제가 여러분 독일어 쓰는 국가들 아까 말했지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대부분에 그 다음에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국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그 다음에 남티롤 북이탈리아 지역이 있죠. 여기서도 쓰고 또 벨기에나 프랑스의 작은 지역 뭐 알자스 로란 뭐 이런 지역이 있죠. 또 룩셈부르크에도 독일 경제 지역에서는 전부 모국어 독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자기 아직 세 번밖에 안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주소 여자들이 되니까 화장품 뭐 또 숨겨봤던 이거 얘들 거 이 블로그는 리백에 대해서 많이 안 보여주네요. 다른 이제 항공기 안에서 보이는 비행기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도착했네. 자, 이쯤에서 보면 이제 리백이 이제 물건하고 있어. 소개한테. 전 세계 출판되는 책 10권 중에 한 권, 10분의 1이 독일어로 쓰여진 경우랍니다. 의외로 독일어 많이 쓰죠.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많이 보통 쓰고 뭐 중국어는 중국인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독일어가 전 세계 출판 10권 중에 한 권, 10분의 1이 독일어로 쓰여졌다니까 굉장히 독일어 비중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는 밤입니까? 일어나서 참 또 브이로그니까 이런 걸 빼고 리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자 여기가 천체시계죠. 리백의 유명한 천체시계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죠. 자세하게 보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럽의 3대 오르골이라고 불리는 전쟁 중에 훼손됐지만 예전처럼 소리가 안 난답니다. 2차 세대전 때 많이 파괴됐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모시고 있었는데 아 1940년 폭격을 다 불타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렇게 황폐화가 됐어. 우와 다 날아갔잖아. 다 날아갔어요. 1940년 진짜 이거 뻥 뚫려 있지. 요 종 떨어진 거 있죠. 폭격으로 떨어진 종. 네. 종 여기 그대로 있어. 아 떨어진 채로 요대로 그대로 있어. 독일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 외국인 정책에도 이제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선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또 그 외국인 가족 구성원 냄새가 진짜 달다 이 사람들과 부활절이라고 이제 잠깐 멈출까요? 독일인들과의 어떤 융화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이민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는 절반 이상의 외국인 중에 약 30% 정도는 20년 이상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독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시민권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는 게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죠. 근데 요즘에는 또 난민을 받다 보니까 난민 때문에 또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이 난민을 가장 또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유럽에서는 우호적인 국가라 하지만
물론 일부 독일 극우주의자들, 특히 구동독 지역 출신들이 외국인 이민자들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또 막 그 폭력 가하는 그 스킨헤드족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이제 외국인 차별이 있지만 독일이 그나마 적은 국가지만 구동독 지역에 가면 좀 그래요. 그래서 구동독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니까 사회주의니까 유럽 이제 외국 여행이 이제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당시에 지금은 통일되어서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동독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만 생활하고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외국인 혐오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통일 직후에는 좀 심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거구주의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독일이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류백 조금만 더 보고 영상을 이제 마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절 지금 이제 부활절 시즌이라 부활절 곧 이제 한 달 남았지?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아 맛있. 그런 것도 이렇게 예약이 나오고. 맛있어. 페르시아에서 1950년부터 부대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쓰여진 그거가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 이슬람 문명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 가면 이슬람 문명의 잔재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슬람 문명이 유럽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이슬람권보다 훨씬 잘 살지만은 사실은 이슬람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관심은 없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뭐 좋죠. 예. 유럽 독자적으로만 발전한 건 아닙니다. 예. 방명록 쓰고 있죠. 예.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도 써야 됩니다. 연락처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너무 오래 해도 여러분 피곤하고 요 리백 영상 끝나면은 그 오늘 독일의 슐레스비 홀스타인주를 먼저 했습니다. 요 정도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좀 추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좀 추웠는가 봅니다. 너무 추워. 야 사인이 누구야? 엑소 BTS 뭐야? 이런 거 보더라도 그 지금 독일도 한류 영향 특히 K-팝 그죠? 네, 우리 BTS하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포가 있었지? 네.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포가 여기 있었어. 안에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이제 쳤다가 내려오는 거지. 미쳤다. 이 안에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얘는 국자로 들어갔을 때. 얘는 국자로 들어갔을 때. 저게 몇 년을 이날 아마 비가 많이 왔나 보네요. 5일째, 7일째 계속 비가 왔다 이 말이네요. 식당 앞에 스케이트장 만든 것처럼 여기도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는데요. 비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이 정도에서 끊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 독일 제일 북쪽의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역 요 지역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요 지역 중에 도시는 킬과 류백 지역을 했습니다. 그죠?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안 많기 때문에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시도 조금씩 보면서 또 독일의 정치 사회 제도라든지 다른 내용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